73세의 나이에 한국의 유명 희극인 이용식은 마침내 젊은 시절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1952년 4월 1일 북한 을류릅 을률에서 태어났으며 전쟁과 고통으로 찢어진 땅 황해도에 뿌리를 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난민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용식 씨는 백령돼서 격동의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곳에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5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MBC 개그 콘테스트, 썬데이 나이트 등의 코미디 쇼를 통해 100만 명의 시청자에게 웃음을 선사했으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장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의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과 혹독한 도전,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맞이해서야 인정하게 된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용식의 큰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후회와 말하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용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젊은 시절에 깊이 사랑한 여인을 쫓아가 지켜낼 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0년대 AMBC에서 코미디언 생활을 시작했을 당시 그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겼던 여성을 만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여성은 아마도 연예계 동료이거나 그의 재능을 흠모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커리어의 상승에 따른 압박감, 새로운 코미디언으로서의 불안정함, 가족의 기대 등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녀를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느 토크쇼에서 자신이 과거를 돌아볼 때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넌지시 말한 적이 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놓친 사람이 한 명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고통은 더욱 가슴 아팠고 그에게는 결코 답이 나오지 않을 만약이라는 질문만 남았습니다. 이런 슬픔은 단지 한순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여정입니다. 그는 서울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옛 사진을 보거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들으며 후회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직업적 야망보다 사랑을 우선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가 나중에 성공적인 경력과 청중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삶의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후회는 장정진 씨 등 가까운 친구들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그의 삶 속 다른 상실과 겹쳐 그가 과연 마음먹은 대로 살았는지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고향과 가족과 헤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북한의 작은 마을인 을률에서 태어난 그는 아주 어렸을 때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백령도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막연한 기억, 부모님이 들려주신 마을길과 시장에서의 만남에 대한 기억이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평생 한국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의 일부가 황해도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다고. 이러한 고통은 대중에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냥, 낚시, 민속 코미디 공연 등의 활동을 통해 그를 전통적인 가치와 연결시켜주는 조용한 상처입니다. 이용식의 경력은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한 창의성,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긴 여정입니다. 그는 1975년 AMB 개그 콘테스트에 데뷔하면서 경력을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많은 아티스트를 유명하게 만든 인기 코미디 쇼였다. 그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코미디 스타일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금세 사랑받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는 구봉서, 곽규석 등 베테랑 코미디언들과 함께 일요일 밤 9시 야행성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연 배우들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인 감초 역을 맡았다. 데뷔 직후 군 입대해 논산훈련소에 있는 이용식의 모습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용식이 쾌활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은
낙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자리 잡았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친 후 코미디쇼, 토크쇼, 심지어 TV 드라마에서 작은 역할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한국 전통 희극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공연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와 농촌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민속 코미디 풍자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는 2017년 자장면이라는 닉네임으로 복면가왕에 출연해 심사위원으로 초대받아 따뜻한 목소리와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연장인 강남 청담동에 이용식 라이브 뮤직클럽 앤드 쇼를 설립하여 콘서트와 코미디 쇼를 개최하여 연예인과 팬을 모았습니다. 2020년 유튜브 채널 이용식 TV를 오픈하고 딸 이수민이 아포TV에 출연하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적응력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 쇼에 도전했지만 청중의 관심을 끌지 못해 프로젝트가 곧 취소되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자신의 재능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특히 더 젊고 역동적인 예술가들과 경쟁해야 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는 1990년대에 음식과 코미디를 결합한 공간을 만들고자 레스토랑 사업에 투자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경영 경험 부족으로 인해 레스토랑은 빠르게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그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실패는 그에게 일어나서 계속 전진하는 법을 배우도록 강요한 고통스러운 교훈이었습니다. 이용식을 울리려는 노력은 종종 그가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일 때 이루어진다. 그는 복면가왕에 출연하기 위해 몇 주 동안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문 가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무대에 섰을 때 관객들이 마스크 아래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박수를 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수년간 헌신한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순간은 2002년 월드컵 때 자선 공연을 했을 때였는데 문어 등의 음식을 가져와 동료들과 함께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청중의 열정과 예술가들의 단결심은 그를 감동시켰고 특히 그는 자신의 경력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렸을 때 더욱 그랬다.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든 또 다른 순간은 라이브 뮤직클럽 앤 쇼를 창립했을 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평생 꿈이었으며 음악과 웃음을 통해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압박과 다른 엔터테인먼트 장소와의 경쟁으로 인해 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환진, 서령범 등 오랜 친구들을 포함해 수백 명의 관객이 첫 공연을 보러 왔을 때 그는 몇 달간 쉬지 않고 작업한 끝에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순간들은 비록 작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자 하는 그의 헌신과 열정을 증명해 줍니다. 이용식이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업적은 유명한 코미디언이 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점차 현대 엔터테인먼트 쇼와 온라인 콘텐츠에 밀려 그늘에 가려지고 있는 예술인 전통 코미디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반영한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코미디 스킷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브 뮤직 클럽 앤 쇼의 창립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젊은 아티스트와 베테랑 아티스트가 공연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용식은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진행자, 프로듀서, 심지어 가수로서도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복면가왕에 출연한 것은 대담한 결정이었는데 그는 청중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하인드 스토리, 자신의 경력에서 얻은 교훈, 딸 이수민과 함께한 즐거운 순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4년 딸의 결혼식에서 잘 살아야지를 부른 것은 그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사랑과 희망을 보내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의 또 다른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딸 이수민의 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유명한 아버지로, 특히 수민과 가수 원혁의 관계에 반대하면서 과보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4년에 두 사람의 결혼을 수락하고 축복해준 것은 그의 성숙함과 관용을 보여준다. 그는 수민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아버지, 친구,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이용식의 삶에서 격동의 부분이며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980년대에 결혼하여 이수민이라는 딸을 두었으며 그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8년 반 동안 이어진 그의 결혼 생활은 감정적인 것이었는데 그는 바쁜 직장 생활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와 딸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지만 가족과 함께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낼 수 없을 때 압박감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식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앞서 언급했듯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을 그리워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중에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렸지만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좀 더 용감했다면, 머리가 아닌 마음이 이끄는 길을 선택했다면 삶이 달라졌을지 궁금해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은 더욱 깊어졌고